파트 2. 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 7가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는 타고난 거짓말쟁이였다. 1965년 12월 30일. 그는 자신이 필리핀 역사상 최고의 훈장을 받은 전쟁 영웅임을 주장하면서 필리핀의 제10대 대통령이 됐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필리핀 전역에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정책을 공격적으로 단행했다. 외국 자본을 빌려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고 학교와 복합시설을 지었다. 대통령 첫 임기 동안 그는 파격적인 재정 지출을 감행하며 인기를 얻었다. 마르코스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동안 이 재정 지출이 쌓여 국가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인플레이션 위기를 닥쳤다. 필리핀의 경기는 급격하게 침체했고 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불안 요소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마르코스는 국민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었다. 대통령 재임 시절 그와 그의 가족은 필리핀 중앙은행에서 도둑질한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 마르코스 가족은 50억에서 100억 달러나 추정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절도로 기네스북 세계 기록에도 등재됐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자신의 군대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했는데 이는 외국 침략 세력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철큰 통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을 통제하고 처벌하기 위해서였다. 마르코스가 집권하는 동안 필리핀은 빚의 수렁에서 깊이 빠졌다. 사회적 도덕적으로 부패가 만연하면서 나라에 내부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폭발했다. 많은 사람이 정권 교체를 원했다. 그 가운데는 베니그노 니노이 아키노 2세라는 젊은 신진 정치인이 있었다. 정치인 집안에서 태어난 니노이는 1954년 22세에 불과한 나이에 시장에 당선됐다. 5년 후인 27세에는 필리핀 정부의 최연소 부지사가 됐다. 니노이는 1954년에 콜이라 불리는 코라손 스물콩 코랑코와 결혼했다. 콜이는 부유한 필리핀 카톨릭 집안 출신의 엘리트 여성이었다. 니노이가 정치 경력을 쌓아가는 동안 콜이는 자녀 5을 양육하는 데 전념하며 남편의 정치 활동을 도왔다. 콜이는 남편이 무언가 결정을 내릴 때 매우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는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니노이는 1965년에 상원 의원으로 당선됐고 그 해에 마르코스를 부패 혐의로 기소했다. 군대 예산을 늘려 군국주의 국가를 설립하려 한다는 혐의도 추가했다. 그리고 대통령과 그의 부인 아멜다의 사치스러운 생활과 사기 행각을 용기 있게 비난했다. 니노이의 추종 세력은 점점 늘어났다. 니노이는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마르코스를 이길 유력한 후보가 됐다. 니노이의 대의명분에는 힘이 있었다. 그는 민주주의, 자유, 도덕 규범, 훌륭한 지도력, 국민 통합, 풍요로운 필리핀을 꿈꿨다. 1971년 8월 21일 자유당의 전당대회가 열렸다. 군중의 환호성과 밴드의 신나는 연주가 뒤섞였다. 그런데 갑자기 폭탄 2개가 터졌다. 폭탄 테러로 8명이 사망하고 120명이 중상을 입었다. 현장에 자유당 후보였던 니노이는 없었다. 그래서 마르코스는 니노이가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자작극을 벌인 거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 때문에 그 다음 해에 정치적, 사회적 요소가 잇따라 일어났다. 마르코스는 혼란이 가중된 틈을 타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다. 1935년 제정된 헌법에 따르면 마르코스가 대통령을 3번 연임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마르코스는 1972년 9월 21일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리고 얼마 후 기존 헌법을 폐지하고 자신이 장기 집권할 토대를 마련했다. 계엄령에 따라 마르코스는 즉각 니노이를 체포해 사형을 선고했다. 니노이는 재판을 기다리며 감옥에서 8년을 보냈다.
코리는 고립된 상태에서 5명의 자녀를 홀로 키웠다. 감옥에 갇힌 지 거의 6년이 흘렀는데도 조국 민주주의를 향한 니노이의 집념은 약해지지 않았다. 니노이는 목숨을 걸고 단식 투쟁을 벌이기도 했고 1978년에는 수감된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 1980년 3월 중순 감옥에 있던 니노이는 심장마비를 일으켜 필리핀 심장센터로 이송됐다. 병원에서 그는 또다시 심장마비를 일으켰다. 심전도 검사 결과 동맥이 막혀 있었지만 필리핀 의사들은 관상동맥 우회수를 하기를 꺼렸다. 니노이를 살려놨다가 마르코스에게 보복당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니노이는 마르코스가 의사를 매수해 자신을 해칠까봐 필리핀 의사에게 치료받는 걸 거부했다. 그는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가 수술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니노이의 요청은 조건부로 받아들여졌다. 해외에 있는 동안 마르코스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전혀 하지 않고 치료가 끝나는 즉시 귀국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니노이는 빠르게 회복했고 악마와의 약속은 약속이 아니다 라며 마르코스가 내건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 1980년에서 1983년까지 3년 동안 니노이와 코리는 자녀들을 데리고 보스턴에서 망명 생활을 했다. 니노이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2권의 책을 썼고 강연을 다녔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주는 연구 장학금을 받으며 생계를 이어갔다. 1983년 초 니노이는 필리핀의 정치적 상황이 갈수록 불안해지며 마르코스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귀국할 시기가 임박했다고 느꼈다. 필리핀으로 돌아가 마르코스에게 극단주의자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기 전에 조국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라고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니노이는 필리핀으로 돌아가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마틴 루서 킹은 사람이 목숨을 걸 일을 찾지 못하면 살 자격이 없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필리핀 정부는 국제 항공사들의 니노이를 필리핀행 비행기에 탑승시키면 착륙 허가를 하지 않고 강제로 회항시키겠다고 경고했다. 필리핀 입국을 금지당한 니노이는 마르코스를 반대하는 분리주의 단체에서 위조 여권을 받았다. 입국 심사를 아슬아슬하게 통과하며 비행기를 여러 번 갈아탄 끝에 니노이는 1983년 8월 21일 필리핀에 착륙했다. 자신의 운명을 감지한 그는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다. 니노이는 자신과 동행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일이 순식간에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 카메라로 바로 촬영할 준비를 해두십시오. 3분에서 4분 만에 모든 게 끝날 수 있어요. 웃으며 그러면 나는 여러분에게 다시는 말을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